안녕하십니까. 자화전자 오은규입니다. 제가 이렇게 발표 자료를 준비하긴 했는데요. 제가 진행 중간중간에 그냥 넘기고 필요한 부분들만 볼 예정이에요. 사실 앞서 분들 동영상도 가져오시고 자료를 참 잘 정리해 오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해서 좀 말로 때우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신 거죠. 손 들라고 따로는 안 할게요. 그래서 저는 오면서 저희 회사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면 들을 준비가 안 돼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다 흘려 보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는 뭐냐면, 한 가지는 회사를 탐색하실 때 꼭 알아야 보셔야 될 세 가지,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각해야 될 세 가지, 이렇게 총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그 말 중간중간에 저희 회사 설명을 조금씩 끼워 넣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래서 첫 번째, 회사를 좀 탐색하실 때 세 가지를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. 첫 번째는 회사고요. 두 번째는 사람, 마지막은 본인이다. 이 세 가지를 좀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, 회사는 뻔한 얘기긴 한데 생각보다 회사를 안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저도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회사를 준비할 때 그냥 지인들의 구전? 그러니까 야, 그 회사 좋대, 너 봐, 이런 식의 좀 생각을 가지고 좀 지원했었거든요.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과연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걸 미리 확인 안 하고 왔을 때 만약 이 회사가 내가 계속 다니고 싶은데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.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꼭 회사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럼 뭘 봐야 되냐,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우선 보시면 일단 저희 자화전자 간단한 소개, 표준 회사 소개서고요. 설립일자를 보시는 회사들이, 설립일자를 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장단점이 있어요. 오래된 회사니까 그 업계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, 한편으로 오래된 회사는 조금 자기 발전 신화에 매몰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경쟁력을 좀 상실하는 회사들도 있어서 이건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. 연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,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죠.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천기술 같은 특허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그냥 생산을 해주는 업체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그 회사가 얼마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, 잠깐 제 회사 소개 드리면, 저희가 본사가 충북 청주에 있고요. 손이 엄청 떨리네요. 저기 청주 공장 있고 2공장, 3공장 이 인근에 다 공장이 있고요. 서울 구로에 미래한연구소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는 이렇게 5개의 사업장이 있고요. 근무 인원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고요. 그리고 베트남 공장, 개성 공장 있었는데 현재 문 닫은 상태고요. 그리고 이제 중국 해주 천진 공장 합쳐서 한 7,000명 정도. 그래서 전 세계 저희 회사 이름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한 700명 정도 근무하고 계세요. 그래서 규모는 이 정도 되는 회사고, 인원수가 많다 그래서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만 일단 규모는 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인원 현황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이거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여기 오신 분 중에 아까 손 들어보는 거 보니까 공대 쪽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이 좀 재무적인 지표들을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물론 이제 경상대라 그래서 저도 경상대 나왔는데, 경상대라 그래서 이거 지표 잘 보는 건 아닙니다. 배우긴 하는데 사실 이거 다 몰라요.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표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자본금은 사실 그냥 창업 당시 자본금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, 유보율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거는 뭐냐면 본인 자본에서,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? 그 돈을 내년을 위해서 조금씩 모아놓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모아놓는 돈이 3,116%, 기준은 뭐냐면 자본금입니다. 그래서 자본금의 3,000%면은 대략 계산해보면 30배니까 한 2,400억 정도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자원을 갖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면 그 회사가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는구나,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부채 비율은 아시겠죠? 빅마운 회사
무난합니다. 그래서 부채비율을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제가 좀 늘었죠. 이거는 저희 회사 추가 공정을 투자하느냐고 살짝 늘었습니다만 부채 비율은 아시다시피 100%를 넘기는 것들이 사실은 좀 이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상적이어서 혹시나 다른 회사들 보시면 우리 회사 좀 낮은 수준이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률은 6.2%인데 이게 이제 산업군마다 좀 다른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한 4% 정도가 이제 한 평균 한 4% 정도만 영업이익률이 되면 계속 장사가 되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2%는 좀 높은 거죠.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은 저희가 17년에 4,400억 했습니다. 그래서 매출액은 그냥 회사 규모라고 생각하세요. 그래서 1,000억 이하는 중소기업, 1,000억에서 5,000억은 중견기업, 5,000억 이상은 뭐 대기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이런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거의 이 정도 기준에서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중견기업 보시면 되고 매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왜 보냐면 그 앞서 각각 하셨던 회사들의 그 제품들을 설명 들으셨죠. 그래서 배터리 쪽도 있으시고 한 것처럼 우리 회사는 현재는 카메라 그러니까 모바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부품 회사입니다. 그런데 우리 회사가 원래 이런 회사는 아니었고요. 이걸 보시면 우리 회사는 80년도에 칼라 텔레비전 부품 만들던 회사예요. 그 회사가 계속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러버 마그넷하고 뭐 관련된 소결 자석하고 롤러 슬리브 이제 프린터에 들어가는 거, 이제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, 최근엔 휴대폰 카메라.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회사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뭘 하는 회사인지가 바뀌어온 겁니다. 이런 회사들을 좀 찾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시대는 계속 바뀌고 제조업은 제품이 주기가 있기 때문에 사라집니다. 그래서 꾸준히 계속 이어져 오는 회사들이 이제 오래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제품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도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고르시는 게 좀 시야를 만들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런 것들을 혹시 이따가 관심 있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좀 적어도 내가 한 회사를 가서 3년 이상은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물론 이제 비슷한 담당자분들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 직장에서 한 직무로 3년 이상을 다녀야 내가 거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이직을 하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. 2년으로 인정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생각하셔서 3년간 다닐 회사가 어떤 곳인지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정성, 미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회사를 좀 고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사람은 뭐냐면 그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 안에 다니시는 분들의 조직 문화나 사람들의 성향을 간과하고 입사하시면 그 회사를 오래 못 다니실 수 있어요. 어디 이제 설문조사에 나왔지만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 1위가 뭐냐? 라고 했을 때 사람입니다. 사람. 인간관계.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. 그래서 물론 이제 밖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 회사의 조직 문화가 어떤지 확인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인사동역을 통해서 아니면 그 회사를 다니는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사이트를 뭐 말씀드리면 요즘 잠어로 시작하는 이런 사이트 가보면 그 회사별로 게시판들이 나오더라고요.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제가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거기 들어가보면 대부분 욕이 좀 많습니다. 왜 그러냐면 회사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거의 기어코 찾아가서 욕을 쓰시는 거고 회사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꼭 굳이 찾아가서 거기다 이 회사 좋아요라고 쓰진 않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너무 일방적인 욕설이 있다고 이 회사가 진짜 안 좋은 회사구나라고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좀 걸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제조업 회사들은 보편적으로 좀 보수적인 회사들이에요. 그래서 납기도 시켜야 되고 품질도 관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보수적이고 또 뭐 사람을 중심으로 한 뭐 금융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이에요. 그래서 이런
회사들의 성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야 내가 거기서 얼마큼 적응할 수 있는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이다 나 본인 내가 뭐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. 제 체험 박람회를 몇 번 참석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딱 오셔갖고 자아전장 못 뽑습니다. 이러면서 예? 뭐 저기 영구직 인원도 뽑고 제주관리 인원도 뽑아요. 그럼 전 뭐 지원할 수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세요. 그래서 뭐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력서 한번 줘보세요 하고 뭐 이쪽과 나왔고 이런 뭘 했으니까 이런 좀 맞을 것 같아요. 예, 그럼 저 거기 지원할게요.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을 가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회사를 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뭘 할 건지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오셔야 돼서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직군을 그냥 5개로 나눴는데요. 연구개발직, 생산관리직, 기술관리직, 영업직, 경영관리직이에요. 그래서 그 밑에 세부적인 설명들이 좀 나와 있는데 적어도 이 직군에 대한 본인의 좀 생각, 난 연구원으로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. 공대 때도 랩실에서 연구 좀 해봤고 특허라는 것도 좀 이해하고 있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과 좀 맞아서 이 회사에서 내가 이런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면, 그러면 저는 그 이력서를 볼 때 느낌이 오죠. 얘가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오네구나. 그럼 나는 적어도 한번 얼굴을 보는 게 예의겠지. 그러면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적어도 3가지 정도는 회사 탐색할 때 꼭 생각을 해보고 지원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. 제가 2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제 그 회사를 이제 구직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좀 생각해야 될 3가지인데요. 그 생각, 사고 뭐 이런 건데, 첫 번째는 그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 회사 지원해서 탈락하시면 엄청 의기소침해져요. 근데 누구도 본인이 탈락했을 때 본인의 면접 결과 뭐 인사성도 없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해서 탈락했습니다 라고 혹시 피드백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? 없습니다. 피드백 안 해줘. 그냥 탈락이라고 통보만 합니다. 근데 그 탈락이 자기한테 기인한 게 아닐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AI 면접 얘기 나왔죠. 그 면접 절차라는 게 사실은 좀 부정확할 수도 있다 보니까 요즘 이제 AI를 도입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탈락한 이유가 꼭 나한테 없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탈락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직 활동을 할 때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그 회사는 나랑 좀 안 맞는 회사. 그러면 나는 나랑 맞는 회사를 좀 찾아봐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본인의 정신 건강도, 아니면 앞으로 내가 구직 활동을 하는 에너지와 동력을 계속 이어가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그 점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2번째는 첫 직장이 갖는 의미거든요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입사하는 순간 나는 입시를 준비해서 대학을 간 것처럼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좀 잘못 생각하시고 있습니다. 이제 학업을 끝내고 직장을 가는 순간부터 본인은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갈 겁니다. 그 커리어 중에 이 첫 회사일 뿐인 거지 이 회사가 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거를 채용 담당자가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물론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장기 근속을 원하시겠지만 적어도 그 회사와 본인의 가치관이 부합해야, 그래야 상호 간의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꼭 이 회사가 나의 첫 직장이고 큰 의미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나는 첫 직장의 선택을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대기업, 뭐 공공기관, 공기업 이런 것만 쓰다가 2, 3년을 허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왜냐하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넘쳐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를 계속 지원해서 합격하면 참 다행이겠지만 만약 안 돼서 2, 3년을 허송세월 하다 보면 어쩌면
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많은 좋은 직장들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그러니까 꼭 첫 직장에 대한 의미를 너무 크게 갖지 않고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, 또 내가 하고 싶은 방향에 맞춰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와 동일하게 남이다 나.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는 건 남이다 본인. 아까 탈락이 본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계속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책임은 나라고 보셔야 돼요. 내가 어떤 적극성을 띠고 계속적으로 도전한 결과가 구직인 거지. 뭐 입시 선생님처럼 앉혀놓고 네가 갈 수 있는 회사는 이런 곳이니까 이런 곳에 지원해서 면접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뭐 서류는 이렇게 준비해라 뭐 이런 식의 준비는 어쩌면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커리어를 쌓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꼭 생각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제 설명이 너무 두서없긴 했는데 혹시 이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제가 미처 여기서 설명 못 드렸던 부분들을 자세히 좀 설명하고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.